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레저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호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SBS 콘텐츠 허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SBS 콘텐츠 허브의 시가총액은 약 1,100억 원 수준입니다. 이 회사의 현금성 자산, 순현금 기준으로 약 한 1,000억 원 정도가 보유되어 있다는 걸 감안하게 되면 이 회사의 영업 가치는 거의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60일 평균 거래 대금이 3억 원에 불과한 상태이고요. 어, 미디어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저 같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나 아니면 이제 바이사이드에서 미디어를 보시는 매니저 분들도 사실 이 주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회사가 밸류 스톡 관점에서 상당히 업사이드 포텐셜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유 현금이 1,100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많지 않은 종목이고요. 반면에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특정 조건, 드라마 관련 특정 조건이 만족이 되게 될 경우에는 업사이드 포텐셜은 굉장히 큰 회사다라고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SBS와 TV 방송 시장에 대해서 조금 보고 넘어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적어놓은 것과 같이 지금 한국의 TV 광고 시장은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매년 거의 제로 성장이나 아니면 아주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중에 있고요. 이러한 상황은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선진국이라든가 아니면 신흥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지금 목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TV 광고 시장 내에서는 이제 제로섬 게임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좀 과감한 기업들, 최근에는 이제 CJ ENM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MBN 정도가 광고 시장에서 플러스 성장을 내고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TV 광고 시장들은 이제 처참할 정도로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같은 경우에도 최근 수년간 콘텐츠 경쟁력이 많이 저하된 걸로 평가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광고 판매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SBS 그룹 입장에서 보게 되면 향후 수익원을 광고 판매보다는 콘텐츠 판매 중심으로 재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SBS 관점에서 보게 되면 콘텐츠가 일단 좋아져야 합니다. 일정 수준의 제작비를 투입하더라도 콘텐츠가 좀 좋아지게 되면 이제 광고가 빠지는 게 좀 덜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콘텐츠의 질적 강화를 위해서 제작비를 올리게 되면 무언가로 수익을 내야겠죠. 그러니까 결국 사업 수익 중심으로 회사를 좀 재편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게 많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SBS 기업 가치는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유의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SBS 그룹이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드라마 제작 스튜디오 설립입니다. 요거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의 사례를 벤치마킹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CJ그룹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통해서 지상파나 아니면 이제 캡티브인 TVN, OCN 등의 드라마를 공급하는 멀티 플랫폼 전략 또한 넷플릭스를 통한 이제 여러 해외 OTT들에 대한 동시 판매, 동시 방영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작 스튜디오 내에서 자본의 힘으로 일단 제작비를 증액을 하고 또한 우수 인력을 확보를 해서 컨텐츠의 경쟁력을 제고를 시키고 검증된 IP 같은 경우에는 시즌제 드라마를 추진을 함으로써 좀 더 확실한 수익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BS도 국내 대표적인 TV 방송국이고 최소 연간으로 봤을 때 한 19에서 20편 정도의 드라마를 편성할 수 있는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그 편성권을 활용을 하여서 CJ와 비슷한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이 일을 통해서 수익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SBS가 지금 현재 노사 간의 갈등 이슈로 인해서 지금 드라마 제작 스튜디오에 지금 출범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만약에 이게 제작 스튜디오가 출범하게 되면 SBS는 좋을 것은 분명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은 SBS는 그래도 주력 그 매출원 중에 하나가 광고 판매이기 때문에 컨텐츠 판매 혹은 이제 컨텐츠 관련 회사의 지분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광고 판매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계속 빠지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EPS 상승 효과가 조금 희석되는 단점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SBS보다는 SBS 컨텐츠 허브가 이런 변화가 있었을 때 훨씬 더 업사이드 포텐셜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 SBS 컨텐츠 허브는 그룹 내에서 드라마 IP 투자를 하는 임무를 지금 부여받게 되었는데요. 일단 작년도 11월에 있었던 공시에 따르면 드라마 IP 투자 또 저작권 확보 등에 약 5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라는 공시를 하였습니다. 주요 투자 대상은 외주 제작사가 제작하는 이제 대형 드라마에 대한 IP 투자, 또 SBS 또는 SBS가 만들 드라마 제작 스튜디오가 만들 대형 드라마에 대한 IP 투자, 또 인기 작가 등 제작 요소, 저는 이것을 이제 제작사 인수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자금을 집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개별 작품별로 보게 되면 투자 한도가 200억까지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서 대단히 과감한 투자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저희가 그러면 SBS 컨텐츠 허브를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BS 그룹 내에서 드라마 관련 핵심 회사는 3개를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편성을 담당하는 SBS, 그리고 현재 드라마 제작사인 더 스토리웍스, 그리고 SBS 컨텐츠 허브, 이게 3가지가 있고요. SBS는 편성을 담당하는 회사이고 대략적으로 연간 한 19회에서 20편 정도의 드라마 물량을 걸 수가 있는 회사입니다. 더 스토리웍스는 SBS 내에서 몇 편 안 되긴 하지만 드라마 제작을 수행을 해본 경험이 있는 회사이고요. 현재 지금 자기 자본이 좀 없는 상태입니다. 30억에서 한 40억 정도 수준, 작년도 말 기준으로 자기 자본이 굉장히 부족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SBS 콘텐츠 허브, 여기는 자기 자본이 약 1,500억 수준, 그리고 현금이 약 1,000에서 1,100억 수준이 왔다 갔다 하는 회사이고요. 이 회사는 드라마 IP 투자를 하겠다라고 공시를 한 상태이고 기존의 본업은 이제 유통업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그룹 내에서 편성은 SBS, 제작은 더 스토리웍스, IP 투자와 유통을 담당하는 게 SBS 콘텐츠 허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향후 그 SBS 그룹 내에서 드라마 관련 중심축을 잡을 회사가 SBS 콘텐츠 허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SBS 콘텐츠 허브가 그룹 내 상장사라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현재 그 SBS 콘텐츠 허브의 자기 자본 한 1,500억 수준인데 이게 과거 스튜디오 드래곤의 IPO 이전 그 자기 자본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그 드라마 판도는 아무래도 그 자본력이 좀 우수하고 또 캡티브 편성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해외에 좋은 드라마를 파는 게 핵심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SBS 콘텐츠 허브는 향후 드라마 관련의 사업에서 중심축을 잡고 여기에 추가적인 자본 확충을 할 수 있다면 그럼 보다 더 스케일 있는 투자가 가능한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드라마의 기획 방향인데요. 현재까지는 이제 SBS 그룹이 SBS라는 방송사 안에서 광고 매출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심을 둔 기획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국 SBS의 광고 매출은 빠질 수밖에 없는데 사업 매출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아랫단에서 추가적인 그 업사이트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져서
결국 그룹 내 드라마의 그 기획 제작의 방향성은 광고 매출보다는 넷플릭스를 포함한 해외 OTT 사업자 혹은 해외 바이어들이 좋아할 만한 드라마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해외 쪽 투자자들과 컨택을 하는 역할은 그동안 SBS 콘텐츠 허브가 담당을 해왔고, 해외 쪽의 니즈를 훨씬 더 잘 아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 중심으로 사업이 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SBS 콘텐츠 허브는 캐시가 지금 많은 회사이고요. SBS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넷뎃 상태, 순차입 상태입니다. 반면에 그룹 내에서 뭐 1,000억 원 수준의 돈을 쏟을 수 있는 회사는 SBS 콘텐츠 허브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더 스토리웍스와 SBS 콘텐츠 허브를 합병할 수 있다면 이 회사는 드라마의 제작, 투자, 유통을 모두 망라하는 이상적인 회사가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자본력까지 좀 갖추는 우수한 회사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광고가 늘 감소할 수 있는 이슈가 있는 SBS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 기준으로 봤었을 때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제한적인데 향후 무궁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허브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SBS 그룹 내에 그 드라마 관련 핵심 인물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포진하고 있는지 좀 보시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김영섭이라는 분은 현재 SBS 콘텐츠 허브의 대표이사입니다. 2019년 3월 달에 인사이동을 통해서 이제 허브의 대표이사로 발령난 분인데요. 이분이 직전까지 주도하고 있던 것이 SBS 그룹 내에서 드라마 제작 스튜디오를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했던 분입니다. 지난 3월까지만 하더라도 2가지 직책을 겸임을 했었고요. SBS 내에서의 드라마 본부장, 그리고 더 스토리웍스의 대표이사를 겸임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허브로 이제 옮겨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후임자는 한정환 PD께서 기존에 드라마 본부의 EP에 위치해 있었는데, 현재는 김영섭 본부장을 자리를 이어서 SBS의 드라마 본부장, 그리고 더 스토리웍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된다면 결국은 SBS의 드라마 본부, 더 스토리웍스, 그리고 SBS 콘텐츠 허브 등이 삼각으로 움직인다는 점도 좀 재밌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더 스토리웍스는 지금 자본 확충이 좀 시급한 회사이고요. SBS 그룹 내에서 이제 뭐 인력들, 우수 인력들을 사간 전출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모여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자본이 없는데 자본이 나중에 확충이 되게 된다면 이 회사도 이제 우수 크리에이터들 영입 등과 같이 과거 스튜디오 드래곤이 보여줬던 행보를 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핵심인데요. 자, SBS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반면에 SBS 콘텐츠 허브는 쌓아놓은 현금이 굉장히 많은 회사입니다. 최근에 2분기 들어서 좀 약간 이제 현금이 감소하긴 했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매출 채권이 좀 늘어나면서 운전자본 이슈가 있어가지고 일시적으로 800억 원대로 떨어졌지만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규모는 1,000억 원대가 정상 체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SBS 콘텐츠 허브는 밸류 스톡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제한적. 하지만 SBS 그룹 내에서 드라마 관련 움직임이 이제 본격화가 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중심축을 잡을 수 있는 회사이고, 현재 스튜디오 드래곤의 그 시가총액이 약 1.5조 원, 그리고 제이 콘텐트리의 시가총액 중에서 메가박스를 제외한 나머지의 가치가 한 3, 4천억 원 정도로 평가되는 점을 감안하면 SBS 콘텐츠 허브는 향후 시가총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상 SBS 콘텐츠 허브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